흔히들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도록 진화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인류를 위대하게 만든 모든 건 사실 안락함이 아니라 혹독한 역경 속에서 태어났거든요. 어떻게 이 힘든 환경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는지 그 거대한 진화의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게 풍족하고 걱정 하나 없는 완벽한 낙원이 있어요. 근데 만약 바로 그곳이 진화의 무덤이었다면 어떨까요? 좀 역설적이죠? 인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상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바로 진화를 멈추게 만들어버린 낙원의 함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환경,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왼쪽이 바로 우리 조상 중 하나인 호모 에렉투스가 살았던 자바섬입니다. 무려 140만 년 동안 기후가 거의 그대로였어요. 먹을 건 늘 널려있는 그야말로 열대우림의 낙원이었죠. 그런데 오른쪽의 아프리카는 글쎄요, 거의 지옥에 가까웠습니다. 숲이었다가 갑자기 초원이 되고 그게 또 사막으로 바뀌는 이런 극단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정말 쉴 새 없이 반복됐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그 낙원에 살던 자바의 호모 에렉투스는 140만 년 동안 전혀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뇌의 크기도 그대로, 쓰는 돌도끼도 그대로. 왜냐고요? 생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굳이 바뀔 필요가 없었던 거죠. 결국 그들은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진화하게 만든 진짜 힘은 대체 뭐였을까요? 네, 바로 그 지옥 같던 아프리카의 혹독하고 불안정한 환경,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동아프리카는 말 그대로 변화의 도가니였어요. 거대한 땅덩어리가 솟아올라서 동아프리카 열곡대라는 높은 산맥을 만들었고요. 이 산맥이 습한 공기를 다 막아버리는 비그름자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여기에다 지구 자전축이 살짝 흔들리는 현상까지 겹쳤죠. 이 두 가지 힘이 합쳐지니까 동아프리카 기후는 수만 년 주기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엄청난 널뛰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는 모든 게 풍요로운 숲이었다가 순식간에 나무가 싹 사라진 드넓은 초원으로 변해버리고 그러다 또 모든 게 바싹 말라버린 사막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말도 안 되게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조상들은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내놓은 첫 번째 대답은 바로 네 발 대신 두 발로 일어서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건 생물학적으로 보면 거의 미친 짓에 가까운 선택이었어요. 보세요. 직립보행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절대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래였습니다. 우리는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관절염, 그리고 정말 위험해진 출산 과정, 심지어 포식자한테서 도망치기 힘든 느린 속도까지 감수해야 했죠. 하지만 이 모든 걸 내주고 우리가 얻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무기, 자유로운 두 손이었죠. 근데 이 혁명이 하루아침에 짠 하고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인류가 처음 두 발로 서려는 신호를 보낸 게 700만 년 전이고요. 그 뒤로 나무랑 땅을 어색하게 오가던 시기를 거쳐서 우리가 아는 루시처럼 아직은 좀 불안전하게 걷다가 지금 우리처럼 완벽하게 걷게 되기까지 무려 500만 년이 걸렸습니다. 인류 문명 전체보다 500배나 더 긴 시간이죠. 자, 이렇게 자유로워진 두 손은 곧바로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류의 생존 전략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모든 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불안정한 환경이 우리 조상들을 두 발로 걷게 만들었고 그렇게 자유로워진 손은 도구와 불을 다룰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기술들은 더 복잡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결국 우리 인류 최강의 무기인 커다란 뇌와 사회적 협력을 탄생시킨 거죠. 특히 요리는 정말 생물학적인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날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익혀 먹으니까 훨씬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영양분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에너지 혁명 덕분에 우리는 몸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기관, 바로 뇌를 키울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20%. 이게 바로 우리 뇌가 혼자서 쓰는 에너지의 비율입니다. 가만히 숨만 쉬어도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5분의 1을 뇌가 다 써버리는 거예요. 요리가 없었다면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당하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진화한 인류는 마침내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로 꼽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바로 빙하기, 중앙아시아의 맘모스 스텝지대. 이곳은 인류의 모든 능력을 시험하는 최종 시험대나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의 삶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파트 2층 높이의 맘모스나 자동차 속도로 달려드는 털꽃풀소를 사냥해야 했고요. 겨울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죠. 식량이 되는 동물들은 또 예측 불가능하게 계속 이동했고요. 한마디로 개인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짰습니다. 정교하게 역할을 나눠서 함께 사냥하고 지식과 도구를 서로 공유했죠. 음식을 창고에 쌓아두는 대신 사냥에 성공하면 바로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리가 부러져서 사냥에 나갈 수 없는 동료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봤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당시의 협력과 공감이라는 게 무슨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미덕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음 사냥에선 내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를 돌보는 건 뭐랄까? 생존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의 뛰어난 지능, 놀라운 기술,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공감 능력까지 우리 인류를 위대하게 만든 이 모든 것은 안락한 낙원이 아니라 저 혹독한 역경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어 나온 결과물이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끝없는 역경에 적응하면서 인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나 인공지능처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역경 앞에 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위대한 적응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적응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시대의 낙원은 또 무엇일까요?